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1418년 명령락 16년 임금이 백간을 거느리고 재정을 요하하였다. 요하는 정조 동지 단일의 먼 지방에 나가 있는 사신이나 수령이 전폐에 절하며 임금에게 할애를 드리는 일이다. 여기서는 외방의 제후가 황제에게 할애를 드리던 예를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곡상부 연사종 등을 보내어 경사에 가서 사은하게 하다. 동지 총재 이유를와 함께 사은하게 하였다. 저포 마포 100필을 연사종에 가는데 주었으니 대개 단 나를 사서 조복을 만들고자 함이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1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사신을 건정전에서 연회하다. 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청하여 사신의 경복궁에 맞이하고 안마를 주었다. 이어서 건정전에서 연회를 베풀고 군기감에 명하여 불꽃놀이의 기구를 건정문 바깥들에 설치하고 저녁이 되어 연회를 파하고 사신과 더불어 건정문에 나아가서 불꽃놀이를 구경하였다. 화염이 하늘에 치솟고 폭음이 궁정을 뒤흔드니 사신과 두목 등이 심히 기이하게 여겨 찬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밤이 되어서 사신이 태평관으로 돌아갔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1일 임자 네 번째 기사 백관이 조로의 사무를 착용하다. 조로는 조례하러 신하가 왕래하던 큰 길을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사신을 연회하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제주부 장정필 등을 파직하였으니 생솔 횃불이 밝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제주부 장정필 직장 김인덕을 파직하고 사이학 권글을 의금부에 가두었으니 초하룻날 밤에 황궁하여 내전에 들어갈 때 사제감에서 바친 생솔 횃불이 밝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4일 만에 석방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대언에게 사연하다. 대언에게 사연하였으니 원일의 연회에 일이 바빴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까닭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4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박신을 판우군도 총재 부사로 삼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4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골간 올적합이 토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사신에게 저포 마포 등의 물건을 주다. 저포 마포 각각 20필이었고 인삼이 30건이었고 만화석이 6장이었고 만화 침석이 6장이었고 후지가 200장이었고 전통이 202개이었고 녹비화 정투구 초피 호슬이 각각 1개였고 석등장이 한 벌이었다. 천호, 유용, 황기 등 6인과 역사, 조종 등 8인과 가인, 삼복 등 4인에게 저포가 각각 1필이었고 마포가 각각 2필이었고 분투가 각각 1개이었다. 또 12승 마포 4필과 속옷을 초피로 만든 사각을 황기에게 붙여서 황음에게 선물로 보냈으니 황기는 황음의 조카였다. 12승 저포와 마포 2필을 유용과 황기에게 더 내려주었다. 중궁이 내관 김문후를 시켜 사신에게 12승 저포 마포 각각 2필과 11승 저포 마포 각각 3필을 주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정의 궁주 권씨가 물건을 사신에 돌아가는 데 붙여서 권파파에게 보사하다. 10승 저포 마포 각각 5필과 석등잔
한벌 및 분곽 등의 물건을 사신에 돌아가는 데 붙여서 권파파에게 보사하였다. 권씨는 태종의 후궁이고 권홍의 딸이고 석등장은 백석으로 만든 돌등잔이고 권파파는 중국 황실에 있는 고려 출신의 여자를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사신을 전별하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7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육선제가 경사로 돌아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모하루까지 나가서 전송하고 이어서 말 한 필과 안구를 주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7일 무오 두 번째 기사 형조 정랑 홍복흥을 운을 지은 갑사를 구금한 일로 의건부에 가두다. 진무서에서 아뢰기를 홍복흥이 마음대로 운을 지은 갑사를 잡아서 구금하였습니다 하고 또 그 종을 가두었던 까닭이다. 그 이튿날 석방하였다. 운은 군사를 대오로 편성할 때 묶은 단위 또는 물화 운송을 할 때 묶은 단위를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7일 무오 세 번째 기사 2월부터 각도 시유군의 번상을 정지하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8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채방사를 평안도 황해도에 보내다. 은산 태천의 채방사는 판전농시사 사공제였고 곡산등지 채방 판가는 사제 주부 김귀룡이었다. 이보다 앞서 공조에서 아뢰었다. 1년에 진원에 이바지할 백은은 700년 양중인데 국가에서 이어되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각도에 은석이 있는 땅에서 채방사를 나누어 보내어 북은 각 고을의 군민을 모아 출연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이때 이르러 나누어 보내고 이에 내자 주부 김유나에게 명하기를 너가 김규룡을 따라가서 은을 캐는 기술을 배우라 하고 또 동부대원 성음에게 명하였다. 은장을 많이 뽑아서 사공제와 김규룡 등에게 부탁하여 은을 캐는 기술을 널리 배운 뒤에 김해, 서산 두 지역의 은을 캐도록 하라. 뒤에 조말생이 아뢰기를 김유나가 김규룡을 따라가서 이미 은을 캐는 기술을 배웠으니 청컨대 은장을 경주사에 보내어 판관 반영이 그늘이고 가서 김해의 은을 캐게 하고 김유나를 보내어 서산의 은을 캐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경상도는 더위 기운이 먼저 닥치고 농사일이 바야흐로 시작되니 아직 후일을 기다리라고 하라. 서산의 경우라면 때가 미쳐서 캐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어서 김유나로 하여금 가서 캐도록 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8일 기미 두 번째 기사 도총재 박자창을 보내어 황주에서 사신을 위로하다. 궁운을 가지고 가서 황주에서 사신을 위로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전날 사신이 벽제역, 마산역 두 역을 거쳐 동파역에서 유숙하였는데 이 역은 쓸쓸하여 편안하게 유숙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지금까지 염려하니 이 뜻을 사신에게 말하고 또 광록소경 한확의 녹봉은 비록 명분으로 내린 바 없으나 다른 황친의 예에 의하여 이미 일찍이 시행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신에게 말하여 황제에게 전달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명문은 정서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병기랑 허조 등이 진헌 물목을 잘못 다룬 죄를 탄핵하다. 좌랑 설순 등의 죄를 탄핵하였다. 처음에 설순이 진헌 물목을 승문원에 입문하였을 때 오미자 100건을 잘못 추가하였다가 병기랑 등이 스스로 발각하고 승정원에 나아가 상달하였는데 임금이 발각하는 일이 빨라서 좋다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헌사에서 그들이 직사에 불경하였다고 하여 죄를 청하니 임금이 조말생 하연 등에게 물었다. 이 죄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병기랑과 허조가 예조의 직임에 합당하고 또 청렴하고 비난한데 녹을 받지 못하면 어찌 되겠느냐. 조말생이 대답하였다. 중대한 사건에 관계되었으니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난이 없는 직임에 옮긴다면 그 녹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좋게 징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또 예조 판세에 누가 적당할런지를 물으니 조말생 등이 대답하였다.
조용히 병들었으나 지금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김여지 등도 또한 감당할 만합니다. 임금이 옳도다 하고 다만 설순만을 파지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1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황희, 윤향, 정진, 김여지 등의 관직을 제수하다. 황희를 판한승부사로, 윤향을 형조판서로, 정진을 공조판서로, 김여지를 예조판서로, 조용을 우군도총재로, 병기량을 예문학대제학으로, 허조를 개성유사부 의유후로, 신상을 예조참판으로, 이적을 공조참판으로 삼았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1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세자를 거느리고 술자리를 마련하다. 인덕궁에 나아가 술자리를 마련하고 지극히 즐기워하다가 저녁이 되었어야 파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11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종친 이하의 예장의 석실을 없애도록 하다. 회격을 쓰도록 하였다. 예장은 나라에서 이품 이상 대신이나 종친이 죽었을 때 예를 갖추어 지내던 장사, 예장도감의 상등, 정종 일품이고 중등 정이품, 하등은 종이품으로 나뉘었는데 산역, 군인과 석회, 관곽 등을 지급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12일 개회 첫 번째 기사. 내자씨 권상은의 8가지 제목을 사원부에서 아래였다. 권상이 일찍이 안성의 수령이었을 때 두곡을 파서 깎아내어 깊고 크게 만들어 백성들에게 무겁게 거두어 사사로이 남에게 주었습니다. 빌건대 직첩을 거두고 그 까닭을 안문하소서. 이보다 앞서 수원부사 박강생이 영내 각 고을의 두곡을 바르게 교정하다가 안성의 말이 작다고 하여 그 밑바닥을 파고 낙인을 고쳤었는데 안성의 아전이 그 말을 가지고 경강 풍조창에 왔었습니다. 창의 관원이 그 말이 크다고 하여 잡아서 호조에 보고하였었다. 이것은 박강생이 간리의 꾀를 살피지 못하였던 때문이었는데 처음에 영관인 수원의 말을 그 제도보다 지나치게 크게 하여 놓았으나 그 권한을 사로잡지 못한 까닭이었고 권상운의 죄는 아니었었다. 대사한 박섭 등이 그 사실을 가리지 못하고 호방의 호장기관과 그 양반을 지나치게 형벌하여 압설하게 이르러 강제로 추국하여 공사를 받아 권상운의 약관을 대청의 창북쪽에 설치하고 야장에게 제시하여 화인을 위조하여 고의로 말을 크게 만들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웠으나 안성의 아전이 그 고통을 참지 못해 드디어 그 짓으로 잘복하였다. 헌부에서 소장을 갖추어 권상운을 친히 국문할 것을 청하니 권상운이 그 아들 권택을 시켜 실봉을 가지고 신문고를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신이 지난해 9월부터 헌사의 규탄을 당하여 한 짓이 없는 일을 가지고 추국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당하여 호소할 길이 없으니 사정이 절박하여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자비를 내리셔 살펴 다른 고을에도 공적으로 바로잡도록 특별히 명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풀게 하소서. 그 조목이 모두 8비였다. 임금이 읽기를 끝마치고 권상운을 의금부에 가두고 8조목을 추액하라고 명하였다. 형조찬반 이지강 좌사관 대부 현맹인에게 명하여 박강생, 권상운의 옥사를 잡치하게 하였다. 두곡은 말과 희고, 경강은 한강이고, 영관은 다스리는 고리, 호장기관은 지방의 속현이나 향소, 부곡의 호장 출신의 아전을 말하고, 잡치는 나라에서 중죄인을 신문할 때 대간의 관원과 육조의 관원이 합동으로 신문하던 일인데 이때 위관은 임금이 임시로 임명하였다. 나중에는 육조에서 형조만이 참여하게 되어 삼성잡치라는 말이 생겼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12일 개회 두 번째 기사. 동지 총재 왕인을 파직하다. 사원부에서 왕인이 그 말의 귀를 베고서 진언하지 아니하려고 하였다고 아뢰었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1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원목부를 만들다. 병조판서 김한로 등이 아뢰었다. 춘추의 강무 때와 성문 밖에 경숙할 때 어명을 받고 행제소에서 나오는 자와 중궁의 명을 받고 시기에 미쳐서 행제소에 나오는 자가 마침 성문이 닫힐 때를 당하면 반드시 파루를 기다려서 이에 통하여 출입함으로 내외의 명이 계류되니 실로 무법합니다. 신등이 삼가 고전을 상고하니 문은 통고에 이르기를 당나라 개원 6년에 궁전문 성문에 교어부 순어부를 주고 좌상우상에 계문부 배문부를 주 아울러 좌부는 내전에 바치고 우부는 관문에서 이를 맡았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천자가 순행하면 경사의 동도에 목계부를 주는 것은 진수를 무겁게 하고 출납을 삼가자는 것이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송나라 신종 희령 9년에 제동부 34부를 만들어 3사로 하여금 좌계부를 제문해 주게 하였다고 하였고 당나라 백관지에 이르기를 성문랑 사인이 경성횡성의 궁전 여러 문을 열고 닫는 부조를 맡음으로 관약을 받들어 출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성문을 여닫을 때는 반드시 부계를 쓰는 것은 옛날의 공통된 제도입니다. 빌건대 원목부 10부를 제조하여 신부 2자를 전자로 새기고 이를 한가운데로 나누어 부마다 감합하는 예에 의하여 자호를 새겨서 좌부 5개는 행제소에 바치고 또 5개는 중궁에 바치며 우부 10개는 본조에 갈무리하여 행행할 때마다 유도하는 감순총재 3군 진무 본조 낭청 각각 1원과 사약 1원이 부를 가지고 밤에 행제소 방면의 문을 지키다가 어명을 받은 자가 좌부를 받아서 이르면 그 우부와 감합하여서 신부를 정흠하여 문을 열어 드리게 하고 중궁의 명을 받아 좌부를 받고 나가면 본조의 입직낭청에서 말을 주어 전송하는데 성문에 모여 지키는 인원은 전의 부를 감압하는 예에 의하여 문을 열고 내보낸다면 그의 임금의 명령이 지체되지 않고 성문의 금절도 엄해질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에 앞서 임금이 행제소에 있으면서 하교하기를 매냥 기묘한 일 때문에 사람을 서울에 보내나 밤이 깊어 성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늦어지게 된다. 만약 큰 사고라도 있으면 더욱 미편하다 하였었는데 드디어 병조로 하여금 고제를 상고하여 상정하게 하였다. 원목부는 성문을 여닫을 때 사용하는 신부 나무로 둥글게 만들어 신부라는 두 자를 전자로 새겼는데 갑에서 개까지의 자호를 새겨 10개의 좌부 우부로 서로 맞추어 징흠의 표로 삼았다. 경숙은 밤을 새우며 유축하는 것이고 행제소는 임금이 나가는 곳이고 계원은 당나라 헌종의 연호이고 교어부는 관리가 휴대하던 신분의 하나이고 순어부는 관리가 휴대하는 신부의 하나이며 목계부는 나무로 만든 신부이고 제동부는 동으로 만든 여러 개의 신부이고 관약은 좌물쇠이고 유도는 도승에 머물러 지키는 것이고 감합은 서로 짝지어 맞추어 봅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1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참부의 수를 더 정하다. 전 광주 교수관 디자휴 등이 진언하였다. 수참의 민호를 더 정하여 선군의 예에 의하여 좌령 우령으로 나누소서. 병조에서 교지를 받고 의정부 제조와 의논하여 아뢰었다. 수참에 있는 곳인 각 고을의 군적을 상고하니 충청도 충주가 27명이요 강원도 원주가 57명이요 경기 천령이 80명 양근이 72명 광주가 75명 과천이 46명 금천이 50이어서 도합 409명입니다. 우도의 수참은 조수로 배가 감으로 역력이 가볍고 편하나 좌도 가운데 과천 흑석참에서 충주 금천참에 이르기까지 6참은 조전이 잠옷 많고 또 외객인이 왕래하여 사무가 많고 무거우니 위의 각 참 수부는 전의 수가 각각 20이니 이제
매 참마다 정군 10명을 더 정하고 각각 공족 임명을 주어서 1령마다 15명으로 좌령, 우령을 나누어 입번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참부는 수참에서 일하던 수부나 역참에서 일하던 역부를 말한다. 태종실록 35군 태종 18년 1월 13일 갑자 첫번째 기사 황해도 참로 철방 이명보가 기민을 진제하도록 청하다. 보고는 이러하였다. 도에서 관장하는 각 참의 인민이 본국의 사신과 중국의 사신의 왕래로 말미암아 매년 신롱하였는데 또 전년의 수재로 인하여 화국이 여물지 않아 이로 말미암아 공사에 묵은 빚이 많고 무거우니 그 생활이 가엾습니다. 그 중에 경천 참은 충손의 재앙으로 인하여 실롱이 더욱 심하니 청컨대 진제의 예에 의하여 동선참이 참 이상 8참에 갈무리한 황두 각각 3선씩과 경천참에 갈무리한 충손한 황두 4석씩을 내어서 장을 담가서 기민을 진제하게 하소서. 임금이 보고한 바와 같이 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13일 갑자 네번째 기사 판광주 목사 우희열이 재언의 일을 상서하다. 대략은 이러하였다. 신이 거기 듣건대 요 임금과 타 임금의 세대에도 큰 물과 가뭄의 재앙을 면하지 못하였으나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지 않았던 것은 재앙에 대비하여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적나라에서 경수를 파서 백성들이 그 이익을 얻었고 문옹이 물 내려가는 구멍을 파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생각하였으니 역대의 수리를 일으켜 민생을 후하게 한 것이 사책에 실려 있어 지금 모두 고증할 수 있습니다. 신이 어둡고 어리석은 데에도 성은을 잘못 입어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으니 실로 분수에 넘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늙고 또 질병에 걸려 비록 규곽의 정승이 있으나 돌아보면 조그만 도움도 없었습니다. 삼가 관견을 조목별로 뒤에 열가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상제하여 시행하소서. 1. 신이 근래 전라도 김제군 벽골제를 보니 사방둘레가 2식이 넘는데 수문이 5시 있어 큰 내와 같아서 1만여 경을 관계할 수 있었습니다. 옛사람이 처음으로 재언을 쌓아서 수리를 일으켜 그 공이 심히 컸었습니다. 가보년에 수축한 이후 둑 아래 넓은 들에는 화곡이 무르익어 이를 바라보면 구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는 통이 이때어 견실하지 못하여 전지 70여 경이 아직도 다 개간하지 못하고 있으니 진실로 한스럽습니다. 원컨대 일찍이 축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인 전 김제 군사 김방을 파견하여 그 고을 수영과 함께 통을 잇댄 곳과 수부가 무너진 곳을 단단하게 쌓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1. 신이 고부의 땅 눌제를 보니 옛날에는 3대 수문을 설치하였는데 그 동쪽 수문에는 부령현 동쪽 방면으로 일식열이 흘러 들어가고 가운데 수문은 부령현 서쪽 방면으로 흘러가고 서쪽 수문은 보안현 남쪽 방향으로 들어가서 관계 이익이 1만여 경이었습니다. 이로 본다면 이익은 많고 손해는 적은 것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도랑의 예틀을 분명히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가 이에 말하기를 둑 안에 있는 전지는 수침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또 둑 언덕은 낮은데 전야는 높아서 비록 개간하고자 하더라도 장차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 그러나 비온 뒤에 수침의 해는 며칠에 지나지 않았고 즉시 아래로 내려가서 곡식에 손상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부안 병마사 한계흥과 그 현에 사는 전 호군 김당과 이민 등이 개축하기를 매우 바라니 전 현감 곽희우를 보내어 고쳐 수축하여 건너하도록 명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1. 벽골제 아래 전지가 거의 6천여 결이고 눌제 아래 전지가 1만여 결인데 다만 그곳의 거민을 가지고서는 능히 다 경작할 수 없습니다. 경상도는 인구가 좀이라고 땅이 협착하여 그 경작할 땅이 없으니 혁간 사사 노자 7, 8명을 뽑아서 옮겨 살게 하고 각 고을에 묵은 곡식과 소 200여 마리를 무역하여 주어서 공농소를 더 설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1. 눈이 녹은 물은 오곡의 정기 이내 매년 9월에
얼음이 얼기 전에 보나 재은을 더 쌓아서 얼음이나 눈의 물을 저장하였다가 다음에 이른 봄에 흡족하게 관계하소서. 인생을 후하게 하는 양책은 칠사의 조획인데 그 안에 다만 권과농상이라고만 이끌었기 때문에 수령들이 농사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가을 겨울철이 바뀌는 때에 마음을 써서 축조를 더 하지 않다가 혹은 죄를 얻는 자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수령이 최대할 때 해요 문자 안에 어느 수령은 어느 해 어느 철에 옛터에 축조를 더한 것이 몇 군데이고 새로운 터에 축조한 것이 몇 군데이고 물을 저장한 것이 몇 척이고 관계한 땅이 몇 결이라는 것을 일일이 갖추어서 시행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가 척간하여 출적에 빙고하게 하소서. 임금이 읽어보고 박습에게 물었다. 백골제는 경이 관찰사가 되었을 때 쌓은 것인데 그 이익이 얼마쯤 되었던가? 박습이 대답하기를 둑 위에 있는 땅은 침몰된 것이 비록 많지만 둑 아래에서는 이익이 거의 3배나 되었습니다. 근처의 백성들이 모두 금을 그어서 편말을 세웠으나 아직도 다 개간하지 못하였습니다. 한 임금이 탐복하고 이처럼 넓은 땅을 열해 동안 개간하지 않다가 지금에야 개간할 수 있었던 것도 백성들의 운이었다 하였다. 박습이 신은 이러한 때를 당하여 김제군사 김방을 차견하여 그 역사를 감독시킨다면 백성의 힘을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그 일을 능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쓸만한 사람입니다. 하니 임금이 묻기를 나이가 얼마인가 하니 박습이 대답하기를 중년의 사람입니다. 하니 임금이 어느 고을 사람인가 하며 박습이 대답하기를 광주 사람입니다. 김제 군수가 됐을 때 관찰사 권진이 작은 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파직시켰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출신이 어떠한지를 물으니 좌대은 이 김명득이 대답하기를 일찍이 생원 진사가 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내가 듣건대 윤전의 아들 윤흥의가 가히 쓸만한 사람이라 한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적어 두었다가 뒤에 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어서 이명득에게 하교하기를 이 은은 노인이지만 공사를 끓이지 않으니 경상도에 입문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올라오지 말게 하고 도내의 재은을 순찰하게 하라. 또 경기에 입문하여 우희열로 하여금 경기의 재은을 순찰하게 하라 하고 또 명하였다. 각도의 수령이 양반과 인리의 말을 듣고 재은을 파괴하여 고기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기강이 없고 잔열한 사람들이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진실로 이러한 수령이 있으면 조율하려 논제하라. 규각은 해바라기처럼 임금을 바라보는 것이고 통은 물을 잇는 수로이고 국농소는 국가에서 나라에서 경영하던 농장인데 노예를 집단으로 사역시켜서 곡식 종자와 소를 지급하여 경작시켰다. 칠사는 수령이 지켜야 할 7가지 조목 중 농상성, 호구증, 학교흥, 군정수, 부역균, 사송간, 간활식이다. 건과농상은 농가 잠상을 권하여 일으킴이고 해유문자는 관원들이 전직할 때 재직 중의 회계 물품 출납에 대한 책임을 해제받던 증명서이다. 인수인계가 끝나고 호주나 병조에 보고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조에 통지하여 해유문자를 발급하였다. 척가는 부정이 있나 없나를 케어 살핍니다. 태종실록 35군 태종 18년 1월 13일 갑자 5번째 기사 금주령을 내리다. 임금이 무지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즐거움을 탐하여 장래의 계책을 염려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노병에 약을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연음을 일체 모두 금단하라 하니 동부대원 성임이 대답하기를 지난해 겨울에 신이 지비가 되었을 때 이미 금주한다고 의문하였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였다. 이제 이미 해가 바뀌어졌으니 또한 금하는 것도 마땅하다. 태종실록 35군 태종 18년 1월 13일 갑자 6번째 기사 김문발을 황해도 도관찰사로 삼다. 김문발이 배사하고 장차 떠나려 하니 임금이 불러서 보고 경이 건년에 외방에 출사하였는데 이제 또한 이러한 행차가 있다고 근심하지는 말라 하니 김문발이 대답하기를 신의 이번 행차에는 직임이 절제사를 겸하였으니 잘 아는 사람 한두 명을 데리고 가기를 청합니다 하며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이나여 묻기를 또 말할 일이 없는가 하니 김문발이 대답하기를 황해도는
사신의 내왕으로 인하여 역마가 피곤하고 쇠약하니 만약 불의 변이 있으면 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사마를 가지고 가게 하소서.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김문발은 부임한 지 얼마 아니 되어 병으로 사직하였다. 배사는 신하가 임금에게 하직하던 일이다. 태종 7호 35권 태종 18년 1월 13일 갑자 7번째 기사 여직 최사하 등이 경원의 일을 상서하다. 대략은 이러하였다. 이제 경원을 다시 두고 성자를 새로 설치하니 우리들도 오래도록 교통하는 것 같습니다. 청컨대 남녀가 서로 혼인하게 하소서. 임금이 이명득에게 명하였다. 인물이 점차 많아지기를 기다려서 그 소원을 따르는 것이 가하니 이러한 뜻으로서 전하여 유시하라. 태종 10월 35권 태종 18년 1월 13일 갑자 8번째 기사 함길도 도관찰사 유사누리 무비를 연습할 사건을 조목별로 올리다. 1. 방패는 방한기구로서 옛날 간순의 유죄입니다. 병진의 사이에서는 진실로 없을 수가 없는데 근래 본도에서 교지를 받고 제작한 것이 아울러 모두 246부입니다. 그 금고의 진퇴하고 용약하는 법을 본래 연습하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거병하여 쓴다면 장차 그 손과 발을 어떻게 둘지 모를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함흥부의 대장대부가 맡은 일이 없이 다만 사령의 구실만을 하니 빌건대 그 대장대부 아울러 180명을 3번으로 나누어 방패법을 연습하게 한다면 그의 이름과 실제가 어긋나지 않을까 합니다. 원컨대 병조로 하여금 그 법을 밝게 익힌 자 1인을 골라서 훈련하도록 하면 편익할 것 같습니다. 평양부에서 또한 이러한 예에 의하여 훈련 연습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1. 편전은 우리나라 장기입니다. 그 무기의 온리는 지극히 정교하여 비록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쏘게 하더라도 오히려 먼 곳에까지 미칠 수 있으니 예봉을 꺾고 적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 제작은 단지 관부에서만 하고 사장한 것은 백에 하나 둘도 없으니 간혹 연습삼아 쏘는 자가 있더라도 또한 소용이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서는 여러 도의 별패가 달마다 번상하여 시위하니 원컨대 매 1인으로 하여금 각각 편전 10매와 통화를 가지고 가게 하여 점고할 때 아울러 기록하여 병조에 전보하고 병조에서 전병할 때 그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시험한다면 몇 년이 가지 않아서 편전을 모두 잘 쏘게 되리라 합니다. 각진의 군관과 각 고을의 수성군과 각부의 기선사관도 또한 이러한 예에 의하여 고찰을 해서 연습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1. 춘추의 중월에 무예를 훈련 연습하는 것은 이미 나타난 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고을의 수령이 다만 부서 기회만을 급하게 여기고 봉행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다. 빌건대 향교 서도의 예에 의하여 장차 별패와 시위 진군에서 춘추의 중월에 각각 그 잘하는 능부를 병마도절제사에게 전하여 보고하고 병마도절제사는 그 고화의 등급을 상고하여 병조에 전하여 보고하는 것으로서 항식을 삼게 하소서. 그 가운데 탁월하게 뛰어난 자가 있으면 뽑아서 사위에 충당하여 그 나머지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봉교의윤하였다. 이습은 연습이고 간수는 방패이고 금구는 군사를 정지하고 전진시키는 징소리와 북소리를 말한다. 세종시록 12권을 보면 북을 치면 곧 전진하고 징을 치면 곧 정지한다고 하였다. 기선 사관은 배를 타고 활을 쏘는 관원이고 부서기회는 회계를 장부에 기입하여 조정에 보고하던 일인데 부서는 전국을 출납하는 장부를 말한다. 봉교의윤은 임금에게 보고하여 윤호를 받는 것을 말한다. 심판의 신이다. 태종시록 35권 태종 18년 1월 13일 갑자 9번째 기사 유사누리 경원의 동정 성자의 터를 수리하며 편의한 조건을 아래다.
유산울이 또 보고하였다. 병조에서 본교하여 행위한 것 안에 이번 봄에 도절제사로 하여금 경원에 들어가서 동정성사의 틀을 수리하게 할 일을 신이 삼가 편의한 일의 조건을 갖추어 아랍니다. 1. 도절제사가 경원에 들어갈 때 군마의 수가 적으면 다만 약하게 보일 뿐이요. 수가 많이 영솔하면 저들이 의심하는 생각을 잘못 내어서 반드시 소송이 있을 것이니 경원 병마사가 단기로서 바로 들어가 그 성틀을 헤아리고 도내 각 고을의 군인과 북은 강원도 군인을 가지고 성대 1척마다 아무 고을 군인이 몇 명이라고 그 짓으로 군인의 액수를 늘리어 서서 붙인 기둥을 세워 다시 설치할 의사를 보이고 도절제사로 하여금 들어가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1. 금년에는 벼가 풍년이 들지 못하여 백성들의 식량이 넉넉하지 못한데 지난해 봄에 정평의 성자를 샀고 금년에 금을 캐고 또 경운의 성자를 샀는다면 밀력이 심히 곤고할 것입니다. 빌건대 동정성자의 수축을 정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5분 태종 18년 1월 13일 갑자 10번째 기사. 세자가 몸이 편찮다고 정강하다. 빈객 병계랑이 근래 사신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강론을 고라하였고 또 새해에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니 저역이 저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배움은 날로 나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청컨대 날마다 보시를 기다려 강론을 듣도록 하소서 하니 세자가 편찮은 것이 심하다고 대답하였다. 빈객이 다시 강론하기를 청하니 세자가 그렇다면 빈객과 대가는 나가서 기다리라. 몸의 기운이 회복되면 낮에 배운 것을 익히겠다 하였다. 빈객 등이 처음에 편찮다고 말씀하였으나 또 배운 것을 익히려고 하시니 저희들은 깊이 감사합니다. 또 편찮다는 말씀을 듣고 감히 강론하기를 청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혹한 듯합니다. 그러나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저하의 덕을 보필하고자 함이니 청컨대 모름지기 강론을 듣도록 하소서 하니 세자가 대답하였다. 내가 감히 빈사의 말을 꺼리겠는가. 내가 진실로 기꺼이 듣겠다. 옛날에 매양 조정에서 나를 욕하는 말이 있었는데 빈객들도 그것을 잘 알 것이다. 빈객들이 심히 이 말을 기뻐하여 청하기를 5차례나 한 뒤에 강론을 들었다. 세자가 나의 기침과 진선의 절차를 서연간에 고하는 것은 어찌하여 거전대로 하고 그만두지 않는가 하니 보덕 조수로가 이 앞서 저희들이 이 일을 박은에게 고하였더니 박은이 말하길 이게 무슨 말인가. 세자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그만둘 수 없다. 세자가 어찌하여 날마다 하는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 것을 꺼려서 중지시키고자 하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병계랑이 또한 옛날 정자가 천자에게 아뢰기를 궁중의 일을 모두 경영관으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천자의 존귀함으로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저부이겠습니까? 저희들도 또한 이 일을 저하께 유익하다고 여깁니다. 기거와 선수는 존위의 대절이니 근시로 하여금 알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세자가 그렇다 하였다. 호시는 신시 저녁 무렵이고 정자는 송나라 학자이고 저분은 세자이고 선수는 수라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14일 얼축 첫번째 기사. 찬성이원이 군사의 사의를 아뢰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보충군은 모두 병조에 속하여 있는데 사람이 많고 일이 번잡하므로 병조에서 능히 고찰할 수 없습니다. 창컨대 각 영에 나누어 붙이어 호군으로 하여금 각각 그 영을 다스리게 하고 병조에서 통제하고 고찰한다면 일이 간편하고 부호한 법이 바로 잡혀질 것입니다. 임금이 옳도다. 이 법은 매우 좋다 하니 이원이 아뢰기를 시위 별표의 정군은 모두 다 봉족을 거느리는데 시위군은 빌거나 날씨가 춥거나 농사철에는 모두 풀어주는 까닭에 혹은 2년에 한 차례씩 혹은 3년에 2차례씩 번상하나 별표는 1년 안에 혹은 2차례씩 번상하니 일하고 쉬는 것이 고르지 못합니다. 청컨대 별표와 시위를 합계하여 윤차로 시위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면 임금이 별표호는 이미 일찍이 완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는 각도에서 별표를 취재하여 갑사의 골한 수에 보충하고 별표가 아닌 자는 갑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고 병조의 명하에 시행하게 하였다. 완호는 나라에서 돌봐주어 잘 살게 함을 말한다.
세종시로 35군 태종 18년 1월 1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권상운의 조회를 잘못 추국한 사헌장령 박안신 등을 의금부에 내리다. 박안신, 지평, 신자근 등을 의금부에 내렸다. 의금부에서 아뢰었다. 두 사람이 권상운의 죄를 잘못 추국하였습니다. 이에 명하여 옥에 내려서 권상운과 방문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35군 태종 18년 1월 1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전영우 등을 노비 송사를 지치한 영구로 의금부에 내리다. 전영우 등이 격고하여 신정하니 의금부에 명하여 추액하게 하였는데 형조에서 그 노비의 송사를 지체시킨 영구로 인하여 합사하여 피험하였다. 이에 형조 좌랑 김효정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갇힌 사람들이 범한 죄를 국문하는 데 참여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35군 태종 18년 1월 1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삼부대사헌, 박습, 참판, 이관 등을 의금부에 내리다. 참판, 이관, 부윤, 김분, 전 부정, 사적을 의금부에 내렸다. 이관은 경기도관찰사가 되었을 때 박강생을 이 두곡을 부정한 죄를 규찰하지 아니하고 김분은 경기관찰사가 되었을 때 조모의 무덤 앞에 석인을 세우고자 하여 반인과 석공에게 말을 주어 안승에 보내어 도를 구하니 권상이 객사의 섬도를 파내어 석인을 만들어 보냈고 서적은 일찍이 형조 정랑이 되었을 때 풍조창의 보고에 의하여 권상